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통과가 됐죠. 이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거는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외교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는 과정에 대통령이 이걸 갖다 허가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안건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그게 허가 대통령 대통령 결재를 받고 올린 거죠. 그것은 제가 외교부에서 어떻게 결재를 받은 사항이신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결재 라인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국방부 장관께서 그 소관 업무인데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고 한 것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한다고 상식적으로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국무회의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안건에 올라가는 상정이 되는데 대통령의 그 결재 없이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된 상황은 아니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대통령의 결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외교부에서 하였고 결재된 문서 자체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올라가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오늘 이걸 국무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이 계셔서라기보다 지금 저희들이 이 차관 회의를 지난주에 하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 당연히 금주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것이 처음 이렇게 처리되려고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단순히 어떤 절차상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중단된 것만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격적으로 다시 재추진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월 6일 4차 핵실험 또 9월 9일 5차 핵실험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북한이 금년도에 한 20여 회가 넘는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조기에 우리의 대응 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국방부가 필요한 조치를 했고 그중에 정보 분야에서는 그동안 89년부터 군 정보 당국자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을 12년도에 하다가 못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뿐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나중에 알아. 국민이 빠져 있어요. 아예 똑같은 얘기야. 여기 마지막하고. 권력을 공권력인데 권력을 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똑같은 얘기잖아.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뜻에 맞게끔 쓴 게 아니라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개인의 어떤 사적 권력인 것처럼 똑같은 얘기 하면 권력에서 대통령 삼분 시간이 한시되죠.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판단들은 누구의 판단이냐? 그럼 장관의 판단이고 그럼 정부의 일부 사람들의 판단이고.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전혀 다른데 그 전혀 다른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는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방부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더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것이 협정이 체결돼서 유효화되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방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최순실하고 린다 김이 잘 알고 지냈고 특히 린다 김의 산타 바바란가 집에 최순실이 장기간 체류를 한 적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뭘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장관님께 묻습니다.
유설정 관련된 뭐 부분에 중요한 발언 제안을 뭐 KFX나 뭐나 해 중요한 그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좀 각 군의 그런 수요 논리 외에 위에서 어떤 압력 같은 게 작용한 적은 없습니까? 우선 첫 번째 그 최순실과 린다 김과의 관계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뭐 무슨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밝힐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분밖에 안 되니까. 예. 두 번째 그 군의 이 무기 체계 선정 과정은 굉장히 이 다단계로 거쳐도 있고 무슨 지시나 외부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뭐 KFX 같으면은 F-15로 됐다가 35로 되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때 35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건 제가 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인사 관련해서 예. 최순실 씨 영향이 있지 않았나 좀 물어봅니다. 장경욱 기무사령관 예. 아주 뭐 소신 있게 열심히 일했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2013년 10월 말경에 경질이 되고 옷을 전역을 시켰어요. 당시 기무사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군인사에도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외부 입김이 군인사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던 분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날아갔습니다. 장관님, 장경욱 사령관 경질 이유 압니까? 저는 그 당시에 박해 있었기 때문에 뭐 알지 못합니다. 전혀 들으신 것도 없고. 뭐 풍문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어떤 사실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당시 또한 저 김관진 장관께서 굉장히 그 인사에 대해서 뭐 좀 많이 주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군 내부에서 많았던 거 역시 풍문으로 들으셨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선제 타격론이 또 갑자기 나왔었어요. 그때 언론에 5차 핵실험 이후에 예. 먼저 선제 타격론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군 인사의 관여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경질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군내에서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김관진 장관이 오랫동안 재임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인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런 문제가 더 주지 다른 지금 외부 인사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기 체계 구입에 있어서 F-35건을 말씀했는데 F-35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스텔스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공군에서 요구했는데 60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기재부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공군이 그러면 그보다 성능이 낮은 F-15S1에도 뭐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F-15S2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특히 이제 공군의 예비역들께서 굉장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것은 우리가 성능 좋은 무기를 너희가 전투기를 확보해야지 돈에 맞춰서 성능을 낮춘 무기를 가져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다시 이것이 번복이 되고 그러면 60대는 못 사면 40대를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 장관님 좀 예, 대전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장관님, 나중에 조사 받고 싶으세요? 조사 받을 사항이 있으면 조사 받을 그렇죠. 것입니다. 예, 조사를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명박 정부 때 국민적인 반감을 사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럼 그 뒤로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민적 감정이 해소가 됐습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딴 국민적 말씀-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자, 있습니다. 4차 5차 핵실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차 5차 핵실험은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요.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미국의 MD 체제의 편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F-35기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결정하셨죠? 예, 군에서 그렇게 로키드사와 결정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로키드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F-35를 만드는 회사가 로키드 마틴 회사입니다. 장관님은 거기 그 기종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습니까? 결정적입니까? 아니면 보조적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김관진 사실입니다. 장관이죠. 예, 예.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2008년, 2009년에 미국에 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합참의장을 끝내고 미국에 가서 잠시간 있었던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지금 온 국민이 몇 주째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한 상태에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5%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즉시 그만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른다? 동시에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최순실 연계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저는 이거는 이권과 청탁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과연 4차, 5차 핵실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막았다? 내지는 못 알았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보당국, 군, 국방부, 청와대 NSC 모두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저는 반증한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을 비교적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장담합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4, 5차 핵실험이 일본과의 정보 협력이 없어서 못 막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보 협력이 있어도 그들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본과의 정보 협력이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군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저는 10중 8구는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김종대 의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언론이 더 많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러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또 역사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본과 어떤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사 분야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특별히 일본과 더 호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와 동일한 조건에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